안녕하세요. 독립기념관 해설사 김미란입니다. 개항을 한 뒤 조선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해 사람들의 생활이 크게 바뀝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전차입니다. 1898년 미국인 콜브란이 한성전기회사를 세우고 전차 부설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899년 서울 서대문과 청량리를 잇는 전차가 개통됩니다. 아시아에서 일본 교토를 이어 두 번째로 운행된 전차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차를 가리켜 쇠당나귀라고 불렀습니다. 이어 1900년에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도인 경의선이 개통됩니다. 한편 사람들의 소통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자료는 개항기에 쓰였던 전성기입니다. 1885년 한성 전보총국이 세워져 서울과 인천 사이에 전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6년 궁궐을 시작으로 서울에 전화가 개통되는데 이는 당시 스웨덴에서 도입된 전화 교환기입니다. 그쯤 사용되었던 벽걸이용 전화기도 보입니다. 평범한 기와집처럼 보이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정국입니다. 1884년 우정국이 설치되어 근대 우편제도가 시작되지만 곧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나 189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한제국 시절에는 외국과도 우편물을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료는 1884년 우정총국에서 발행한 한국 최초의 우표입니다. 우표에는 대조선국 우초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통해 초기에는 우표를 우초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항기 집배원이 사용한 모자를 볼까요? 한글로 우라는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조선은 1882년 미국을 시작으로 서양 나라들과 교류합니다. 그 뒤 외교관, 각 정부 기관의 고문, 기술자, 교사, 선교사들이 잇따라 입국합니다. 선교사들은 각지의 학교, 병원, 교회를 지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곳을 통해 서양 사람들을 만나고 서양 문물을 접합니다. 그중 배제학당은 1885년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한 조선 최초의 근대적 중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기독교 정신과 개화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근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도 유경공원과 같은 국공립학교를 지었고 애국지사들 역시 각지에 사립학교를 세워 신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유경공원은 1886년 조선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입니다. 유경은 말 그대로 인재를 기른다는 뜻으로 양반이나 고관 자제들을 대상으로 영어, 역사, 정치 등을 가르쳤습니다. 개항과 함께 소개된 여러 가지 문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낯선 문물에 대해 사람들은 기대와 호기심을 갖는 한편 경계심과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대 문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